네, 이번 주는 오늘까지 좀 마무리하는 장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대응 전략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자, 봉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오늘 장 2200 선이 좀 이탈이 된 흐름인데 다음 주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동안 지수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2250선이 먼저 가느냐, 2200선이 다시 깨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어려운 흐름이다. 계속 가기에는 어려운 흐름인데 결국은 해외 증시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이런 갑작스러운 악재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던 것이죠. 어쨌든 돌발 악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주가가 지수가 빠졌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위치 자체가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2200선이 깨졌고요. 다시 단기에 2200선을 회복하고 반등하는 흐름이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떤 시장에 나온 그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음 주에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한계에 왔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꺾이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해외 증시가 강하게 흐름이 나왔을 때는 더 갈 수가 있는데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증시 자체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제 중요한 건 미중 무역 협상이 상당히 중요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전망 자체도 그렇게 밝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뭔가 시장을 확실히 견인해 줄 만한 그런 흐름이나 요인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수의 흐름이 강한 흐름보다는 오히려 좀 약한 흐름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의 흐름도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종목 흐름이 좋았었지만 시장의 흐름이 꺾이면 다시 종목 흐름이 꺾이는 흐름이 오늘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수의 어떤 흐름에 맞게 종목은 적당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가 계속 하락했을 때는 역시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흐름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고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어떤 전망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역시 강한 흐름보다는 약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